네, 안녕하세요. 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에서는 이제 CSS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그 CSS에서 배워야 될 핵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이 CSS라는 거는 약자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말해서 저도 정확하게 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HTML을 꾸미기 위한 디자인 언어 묶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CSS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모든 그거를 다 이제 짚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짚고 넘어갈까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만 이제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당장 보아야 할 거는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인데요. 이제 HTML 저희가 조금씩 적었잖아요. 그 태그들이 이렇게 딱 감싸지면서 개행 그리고 이제 닫는 그런 태그들이 있는데, 그 태그들마다 디스플레이 속성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디스플레이 속성들이 HTML 그 저희가 보는 그 화면을 구성하는, 어떻게 구성하게 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원리로 구성하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이 디자인을 하는데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 속성에는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블록이랑 인라인이랑 인라인 블록이랑 그리고 아예 논이라는 이 네 가지 속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차례대로 한 번씩 봐볼게요. 이 블록 같은 속성은 이제 어, 태그에는 모두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HTML 태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div를 연 다음에 그 안에다가 h1 태그를 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모든 태그에는 그 부모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최대한의 너비를 이제 모두 가져가면서 그 블럭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블럭 속성이에요. 간단하게 이 정도고, 이제 그 높이는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 혹은 뭐 그 내용물에 맞춰서 이제 그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 식이고, 그리고 인라인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글씨가 딱 들어가 있다 하면은 그 글씨의 높이만큼만 이렇게 딱 한 줄 내에 한 줄 내에 일정 부분만 가져가는 형식으로 구축을 하게 되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인라인인 거죠. 줄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이 children 태그가 여러 개 있다 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돼요. 아까 봤던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너비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개 하면은 이 children이 여러 개 쌓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래로 쌓이는데, 반대로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줄에 이 자식 태그가 여러 개 쌓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쌓이는, 가능한 한 쌓이는 뭐 그 정도로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인라인 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라인처럼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쌓이는 그런 식으로 구성된 블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넌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넌은 그냥 말 그대로 없는 거죠. 그냥 없어요.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있긴 있는데 HTML 태그 상에서 있긴 있는데 그 브라우저 시각화되는 과정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visibility, 그러니까 시각화 속성이 있는데, 이 시각화 속성에서 히든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디스플레이 논 속성이랑 조금 다른 게, 이 디스플레이 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찰드가 있는데 이게 논으로 바뀌었다, 이 디스플레이가 논으로 바뀌었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냥 아예 없어진 후에 이게 찰드가 그냥 아예 없는 것처럼 이제 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히든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다시 온 거는 인라인 블럭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 차일드 2가 히든 속성을 가지게 되면은 그럼 이거는 그냥 보이지만 않을 뿐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투명하게 되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존재하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지빌리티 히든이랑 디스플레이 넌이랑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뭔가를 구현하고 싶다 하면은 비지빌리티를 만져야 되는 거고, 아예 없애려면은
아까 봤듯이 디스플레이를 아예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제가 짚고 넘어갈 거는 사이즈, 사이즈 척도에 대한 이 값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HTML 내부에 있는 그 태그들의 모양이나 뭐 크기나 뭐 너비, 높이 뭐 이런 거를 다 설정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사이즈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픽셀 단위랑 EM 단위, REM 단위, 그리고 이건 퍼센티지 단위, 이렇게 해서 다 있는데, 일단 바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REM을 저희가 거의 모든 데 사용해서 이제 이 HTML을 구축할 거예요. 가끔씩 이제 뭐 퍼센티지를 쓰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 모든 값들이 모든 값들은 아닌데 이제 폰트 사이즈랑 좀 연관이 있어요. 폰트 사이즈나 이제 페런트의 그 크기에 좀 관련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픽셀부터 이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 크기를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하는 거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강의에서 말했듯이 저희는 이 사이트를 반응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형으로 만든다는 거는 그 HTML의 태그들이 데스크탑 사이즈에서 볼 수도 있고 이 조그만한 모바일 사이즈에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반응형 때문에 이렇게 본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픽셀부터 보게 되면은 이 픽셀은 이 차일드의 가로 세로 너비가 100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한다면, 100픽셀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그냥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부모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얘는 지 갈 길 가는 거예요. 이 뭐 부모가 이렇게 커지든 뭐 작아지든 이거는, 그건 뭐 얘는 신경 안 써요. 무조건 그냥 100픽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100픽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픽셀은 이런 식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페런트에 이제 폰트 사이즈 있잖아요. 폰트 사이즈가 이제 바뀌든 뭐 커지든 아니면 작아지든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냥 얘는 지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EM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이제 있는데 만약에 커져요. 커지면은 그럼 이제 이 폰트 사이즈가 커진 대로 이제 이 차일드가 따라갑니다. 이 차일드가 이제 따라가서 원래 100픽셀이었다 하면은, 물론 이거는 EM 단위로 이제 설정돼 있어야겠죠. 이게 그냥 화면상에서 차지한다는 비율이 이렇다는 거고, EM 단위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1.5배로 같이 이 부모 값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작아지면은 당연히 이렇게 또 작아지고요. 그런데 이 EM 단위를 왜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느냐라는 거는 이제 이 다음에서 나오는데, 이 부모가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페런트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이제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모들 두 개가 모두 다 2배씩 이렇게 폰트 사이즈가 커졌다 하면은,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4배가 됩니다. 이게 그냥 바로 부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에서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모두 곱한 상태의 그 값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다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사용해도 뭐 별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렇게 뭐 의존성 관리가 어려운 이런 상태의 그거는 저희는 이제 배제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볼 거는, 마지막은 아니죠. REM 값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게, 페런트가 있고 이 차일드가 있으면은, 그럼 위에 이제 어디서든 간에 이제 HTML 그 문서 자체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루트 HTML이 있어요. 그러면 이 루트 HTML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폰트 사이즈가 존재해요. 그래서 16픽셀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브라우저마다 이제 기본 값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값에 이제 이게 앵커링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바로 위에 있는 부모가 커지든 작아지든 얘는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루트 HTML의 폰트 사이즈가
1.5배 이런 식으로 24px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때 이 값을 따라갑니다. 이 크기 변한 만큼 얘가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픽셀이랑 EM이랑 REM이랑 퍼센티지 이게 다 있는데, 픽셀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아무 부모 노드들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그리고 EM은 이 부모들에게 받은 이 모든 값들을 이제 합산시켜서 이제 반응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REM은 이 최상단의 HTML 폰트 사이즈에만 이제 연관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퍼센티지는 이제 바로 부모 위에 그 크기만 이제 받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를 이제 조정하거나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할 때 저희는 REM이랑 퍼센티지를 주로 사용할 겁니다. 가끔씩 이제 픽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EM은 아마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EM은 REM만 쓸 거고, 가끔씩 이제 저희가 분할하기 위해서 퍼센티지도 조금 쓰고 뭐 그 정도로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CSS에서 이제 기본적인 필수적인 속성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조금씩 써보면서 어느 정도 감을 익히고 그 다음에 또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